안녕하세요. 하가제 유영훈입니다. 오늘은 논어 속 주요 개념 중 하나인 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서로를 위해 지켜야 할 예절을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죠. 유학이 이 예를 매우 강조했기 때문에 딱딱한 형식과 제도로 자연스러운 사람의 감정을 억압하는 사상이라고 오해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논어 속 공자님의 육성을 직접 들어보면 예라는 것이 결코 외면적 규율의 준수만을 뜻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도적으로 나를 멋지게 가꾸면서 진정한 마음으로 관계 맺을 수 있는 힘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자님께서 강조하셨던 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예는 공자님께서 매우 강조하셨던 개념입니다. 논어에는 진앙이라는 사람이 공자님의 아들 백어에게 공자님께 따로 배운 내용이 있는지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백어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시를 익혔느냐? 라 말씀하시기에 아직입니다. 라 대답했더니 시를 배우지 않으면 말을 할 수 없느니라 라 하셨습니다. 예를 익혔느냐? 라 하셔서 아직입니다. 라 대답했더니 예를 배우지 않으면 설 수 없느니라 라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진앙은 공자님께서 혹시나 아들인 백어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주셨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 자신에게도 항상 강조하셨던 내용인 시와 예를 말씀하셨을 뿐이었습니다. 공자님께서 제자들과 자신의 아들에게 똑같이 강조하신 두 가지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이 예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자님께서는 예를 배우지 않으면 설 수 없다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로 예의 중요성을 설명하시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일지 좀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예는 나를 흐트러지지 않게 다잡고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힘입니다. 다음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다. 문에서 배우기를 넓게 하고 예로서 그것을 다잡는다면 어그러지지 않을 수 있다. 박학어문 약지이래 라는 유명한 구절인데요. 박학은 세상을 향해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방식을 뜻한다면 약래는 섬세하게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적극적 자기창조와 섬세한 자기조율이 늘 함께해야 멋진 삶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는 여기서 후자의 역할을 담당하여 펼쳐진 상황을 잘 조절하고 컨트롤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법을 지키려면 우선 정해진 방법을 잘 익혀야겠죠. 여러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서 그것에 맞춰 행동해 보려면 나를 조율하고 다잡는 힘이 필요합니다. 얘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내가 무절제하고 극단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다. 공손하지만 예가 없으면 피곤해진다. 신중하지만 예가 없으면 두려워하게 된다. 용감하지만 예가 없으면 난폭해진다. 정직하지만 예가 없으면 목조르게 된다. 이처럼 예를 배우면 나를 절제하고 제약하는 힘을 스스로 기를 수 있게 되어서 상황을 무책임하게 방치하거나 극단적인 성향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제하고 제약하는 예의 의미에만 치중하면 지켜야 할 규칙만 중요해지는 형식주의에 치우칠 수 있습니다. 공자님께서도 이 점을 경계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임방이 예의 근본을 여쭈었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다. 크도다 그 질문이여. 예는 사치스럽게 하느니 차라리 검소한 편이 낫다. 임방이라는 사람이 공자님께 예의 근본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공자님께서도 다소 막연한 듯 큰 질문이라고 되뇌시고는 곧 말씀을 이어나가시는데요. 예법으로 정해진 여러 형식을 지키려면 화려해지고 사치스럽기 쉽습니다. 그런데 공자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예를 지키느니 차라리 검소하게 하는 것이 예의 근본을 드러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장례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형식과 절차에 맞게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진정으로 슬퍼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더 예의 근본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에서도 이러한 지점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다. 예라고 하는데 옥과 비단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악이라고 하는데 종과 북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예를 강조하는 것이 좋은 옥이나 비단을 갖추는 것에 있겠냐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예를 형식이나 절차로만 이해하게 되면 진정한 마음에서 출발하는 예의 근본을 가리게 됨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년상에 대한 제아와 공자님의 대화를 살펴볼게요. 제아는 3년이나 부모의 장례를 치르면서 아무것도 못하면 여러모로 손해가 크다고 공자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러자 공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편하다면 그렇게 하거라. 그러나 군자라면 부모가 돌아가시면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달지 않고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 않고 처소에 거해도 편안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제아가 돌아가자 재차 말씀하십니다. 제아는 인하지 못하구나. 자식이 태어나 3년 정도가 지나야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3년상이 천하의 통상적인 예법이 된 것이다. 제아도 그 부모에게 3년 동안 사랑을 받았을 것 아닌가. 예를 나에게 주어진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으로만 이해하면 부모에 대한 3년상 또한 비경제적인 부당한 제도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자님께서는 3년상이란 제도의 출발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의 표현임을 재차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진정한 나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예의 근본임을 알아야 절차에 압도되지 않고 자기를 조영하는 방식으로 예를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논어 속 예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초반에 예를 배우지 않으면 설 수 없다 라고 하신 공자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예는 나를 조절하고 조영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게 해줍니다. 동시에 진정한 마음으로 관계 맺을 수 있는 근본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예를 배워야 진정한 나로 바로 서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유학이 딱딱한 형식주의에 치우친 억압적 사상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다면 앞으로 논어를 읽으면서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예의 진정한 의미를 느껴보시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